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사장 원상 스님은 각현 스님의 유훈이 깃든 덕산공원과 신사옥을 중심으로 공심이 강조된 불교 복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님을 비롯해 불교 사속 고승대덕의 열반송을 묶어낸 열반사상이 40년 만에 증보판으로 발간됐습니다. 초판 발행 후 원적에 든 스님들이 추가되고 기존 내용이 보완됐습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종단 소위경전인 묘법연화경을 번역 출판했습니다. 법화경은 8만 대장경의 나침반 같은 경전이라고 강조한 홍파 스님은 감격스러운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불과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스님들이 광주 종립정광고를 방문했습니다. 병문 스님 등은 고3 수험생들을 위해 선물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박범은 조계종 불교음악원장과 한음 아카데미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국악을 선보였습니다. 해금과 아쟁 등 전통 악기 공연과 함께 댄스 스포츠와 국악의 이채로운 조화도 이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효의 사회화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장 원상 스님은 각현 스님의 유훈이 깃든 덕산공원과 신사옥을 중심으로 공심이 강조된 불교 복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중생구제와 자비실천을 구심점으로 노인공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지난 1989년 설립 이후 2대 이사장 각현 스님의 원력이 더해진 연꽃마을은 효의 사회화 운동을 전개하며 불교 복지의 중흥을 이끌어왔습니다. 이어 지난해 취임한 4대 이사장 원상 스님은 은사 스님의 가르침을 품고 법인의 투명성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사회적 약자를 향해 끝없는 나눔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피워낸 역사를 돌아보며 제2의 도약을 모색하는 자리,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어제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법인사옥 준공식과 덕산공원 봉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은 법주사 회주 월탄 대종사와 조계종 원로의원 자강 대종사, 백군기 용인시장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모든 어른들을 내 부모와 같이, 모든 나른 딸들을 내 아들, 딸과 같이 생각해서 먼저 상대방을 위하는 인간 사상으로 바꿔야. 원상 스님은 오랜 수건이었던 법인사업 건립을 토대로 연꽃마을의 창립 정신과 시대에 맞는 복지 이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의 원동력이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 구성원 간의 협치에서 비롯된 만큼 올바른 인재 양성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경로효친을 선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현 스님의 유지는 지울 수 없는 사명과 같다며 은사 스님 생신을 맞이한 기념식이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준공을 또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또 선제적으로 변화하고 선도해 나가는 우리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을 만들도록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법인사옥은 연화사 법당과 교육관, 기념관 등을 겸하며 자립성 확보는 물론 지역 포교와 수행의 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건물 앞에 위치한 덕산공원 부지는 각현 스님을 기리는 부도탑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역화를 통해 기관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는 정말로 훌륭한 일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도와줘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가장 복지 있는 일입니다. 많이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사회적 약자를 향해 원만불사를 회양한 연꽃마을은 불교복지 1번지로 쉼없는 공심과 효 사상의 전파를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 불교 사속 고승대덕의 열반송을 묶어낸 열반사상이 40년 만에 증보판으로 발간됐습니다. 1977년 초판 발행 이후 원적에 든 스님들이 추가되고 기존 내용이 보완됐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소개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2564년 전 지금의 인도 쿠시나가르에서 수십 년간의 전법을 마치고 80세를 일기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생멸의 집착을 끊어내면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며 연기법을 다시 강조하는 열반송을 남겼습니다. 이후로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은 원적을 앞두고 그간 수행을 통해 깨달은 경지를 열반송으로 남겨왔습니다. 이처럼 긴 역사 속에 남겨진 수많은 고승대덕의 열반송을 묶어낸 책 열반사상이 40여 년 만에 증보판으로 발간됐습니다. 조계종 전계대 화상 무봉 성우대종사의 열반사상은 1977년 초판을 발행한 뒤 수정 보완과 인물 추가를 거쳐 증보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증보판 열반사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시작으로 인도와 중국, 한국, 일본까지 고승 450여 명의 열반송과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열반송 외에 선사들이 남긴 마지막 전언 등도 수록해 후대가 선조의 모습을 기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선종을 꽃피운 육조 해능대사는 머리 위에 어버이를 기르고 입안에 밥을 찾나니 만의 환난을 만나면 양효가 관리가 된다고 열반송을 남겼습니다. 조계종 중천조인 고려시대 보조 진울국사는 파도가 어지러우면 달이 나타나기 어렵고 방이 깊을수록 등불은 더욱 밝아지도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마음 그릇을 잘 정돈해 감로의 작물을 기울이지 말지어다라는 열반송을 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한국 불교에 울림을 전했던 숭산 행원대종사와 설악 무산대종사, 범일 보성대종사, 태허 광우명사 등 현대인이 기억하는 어른 스님들의 마지막 이야기도 눈길을 끕니다. 증보판을 펴낸 성우대종사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인연들이 떠나가 소중한 인연의 자취를 다시 더듬어보고 싶은 마음에 내용을 추가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승대덕의 열반송을 총망라한 열반사상은 선조에 대한 추모뿐만 아니라 후학들의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묘법 연화경을 번역 출판했습니다. 법화경은 팔만대장경의 나침반 같은 경전이라고 강조한 홍파 스님은 종단 소위 경전인 법화경 번역이 77년 삶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라고 감회를 밝혔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묘법 연화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48년간 전도 설법 기간 중 마지막 8년 동안 전한 가르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영산회상에서 가섭존자에게 전한 정법 안장은 선의 시원이 되기도 합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2년여에 걸쳐 번역과 주석을 달아 1200여 페이지의 묘법 연화경 번역서를 출판했습니다. 홍파 스님은 금강경과 화엄경, 법화경의 대성 3부경 중 법화경은 팔만대장경의 나침반 같은 경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팔만대장경 중에 최상의 경전이 바로 묘법연 화경이라.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다 안 읽어보고 부처님 말씀을 다 몰라도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만 보면은 팔만대장경을 다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이 묘법연 화경은 팔만대장경을 가름하고 볼 수 있는 나침판과 같은 경전이 바로 이 경전이라. 묘법 연화경은 천태종과 함께 관음종의 소위 경전이기도 합니다.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막 인쇄된 책이 도착하기 전까지 소풍날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밤을 새웠다며 77년 삶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라고 감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과의 인연으로 출가해 한글 법화경을 세상에 내놓은 인연이 기쁘다며 더 없는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이렇게 책으로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다는 그 인연이 너무나 기쁘고. 방대한 양의 한글 묘법 연화경은 신라 원효대사를 비롯해 조선시대 김시습에 이르기까지 법화경 해설과 별찬서를 참고해 새로운 시각과 주석을 달았습니다. 특히 각 품이 끝나는 말미에 주석을 달아 기존 한글 법화경과 차별화했습니다. 많은 그 선지식들이 이 묘법연화경에 대한 그 중요한 글을 남겨주셔서 그 글을 또 이 경전 앞부분에 전부 수록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도 부록에다가도 그거를 집어넣고
또 이 책의 특성은 주석을 문단 밑에다 하질 않고 28품인데 품마다 서품이 끝나면 서품 뒤에다가 주석을 게재를 했고 35년 동안 한일 불교 교류에 매진했던 홍파 스님은 일본어 서문을 달아 향후 일본어 법화경도 보급하는 등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개정 정보판을 출판할 계획입니다. 관음종은 소위 경전인 묘법 연화경의 번역 출판을 기념해 오는 24일 총본산인 낙산 묘각사에서 공정식과 기념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이 3대 백제의 미소로 평가되고 있는 백제 금동관음 보살 입상 환수에 국가의 문화적 역량이 총동원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백제 금동관음 보살 입상은 1907년 부여에서 발견된 이후 일본으로 반출돼 현재 일본인 사업가가 소장하고 있으며 문화재청과 국회, 민간단체의 2년여 노력에도 예산 문제로 환수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조계종은 정부의 환수 노력을 촉구하는 동시에 역사성과 예술성이 탁월한 백제 금동관음 보살 입상이 반드시 국내로 반환될 수 있도록 정부의 긴밀한 협조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국내외에 소재한 주요 문화재를 긴급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기금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백제 금동관음 보살 입상 환수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불과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광주 종립학교 고3 수험생들을 위해 스님들이 선물을 전달하고 격려했는데요. 이 소식은 김민수 기자가 전합니다. 광주 불교종립 정광고등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마무리 준비에 들어간 고3 학생들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정리하며 각자 시험 준비에 한창입니다. 수능이 2주밖에 남지 않아서 많이 떨리지만 생체 리듬을 맞추기 위해 수능 시간표대로 훈련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긴장감 가득한 3학년 교실에 스님들이 깜짝 방문하자 학생들도 무장해제하며 환호와 박수로 스님들을 맞이합니다. 이사장 덕문 스님을 비롯해 이사 대응사 주지 법상 스님, 화엄사 스님들이 어제 종립학교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찹쌀떡과 초콜릿을 담은 선물 세트 300여 개를 준비해 전달했습니다. 덕문 스님은 불안한 수험생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대학을 다 가지 않겠는가 스님들이 늘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또 믿고 있습니다. 또 용기 내라고 힘내라고 이렇게 멋지하고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올해 꼭 원하는 공부를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학생들은 스님들의 응원 방문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화답했고 준비한 간식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스님들께서 저희 정관 고3들을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수능 다른 학교보다 더 잘 보겠습니다. 전교생들에게 여러 차례 햄버거와 간식, 장학금 등을 제공하며 종립학교 학생들에게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고 있는 스님들. 불교 종립학교 정광고 학생들은 이런 스님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공무원 불자회 제8대 회장에 김선조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이 취임했습니다. 부산 공무원 불자회는 지난 18일 금정총림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대강당에서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스님, 수석부회장 세훈스님, 상임부회장 자관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공무원 불자회 회장 이취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제7대 최대경 회장에 이어 8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선조 신임 회장은 공무원이면서 불자라는 소신으로 공무원의 덕목과 불자의 신행이 조화를 이뤄 더욱 모범적인 신행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선 스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생각으로 깨달음의 서원을 잊지 말고 최우선으로 삼아 공무원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당부했습니다.
통도사 장유포교원 독림선언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증명 대법주로 목조원불 500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점안법회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 마산 정법사 주지 도문 스님, 진해 청소년 전당 원정 스님, 독림선언 주지 신공 스님을 비롯해 4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독림선언 선답회의 헌다로 시작된 법회는 불사 연역 소개, 주지 스님 인사말, 원행 스님 법문, 불모 합창단의 음성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원행 스님은 김해 장유 독림선언의 전통 방식 목조 원불 불사가 1000불 중 1차 500불 점안에 이어 앞으로 만불을 모실 수 있는 도량으로 번창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공 스님은 수행과 문화를 아우르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찰의 역할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들이 집단 학살된 대전 골령골 유해 발굴 현장에서 충청 지역 스님들이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지난 17일 대전 산내 골령골 집단 학살지 유해 발굴 현장에서 봉행된 위령제에는 대전 고산사 주지 규봉 스님과 보령 금강암 주지 정효 스님, 금산 신안사 주지 맥산 스님, 청양 운장암 주지 도철 스님,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 유가족 등이 동참해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규봉 스님은 사찰과 멀지 않은 곳에서 한국전쟁 당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지역 스님들과 뜻을 모아 위령제를 지내게 됐다며 앞으로도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범은 조계종 불교음악원장과 한음 아카데미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국악을 선보였습니다. 해금과 아쟁 등 전통 악기 공연과 함께 댄스 스포츠와 국악의 이채로운 조화도 이뤄졌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야금, 거문고, 대금, 해금 등 국악을 대표하는 여러 관현악기들이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단원들은 박범은 조계종 불교음악원장의 지휘에 집중하며 경쾌한 선율을 관객들에게 들려줍니다. 한국음악협회와 국립국악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0 국악관현악 축제가 지난 18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렸습니다. 축제에는 국악 불교음악 거장이자 BTN 불교TV 박범은의 소리길 진행자인 박범은 원장이 지휘자로 나서고 한음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2기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음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는 2019년 창단돼 만 35세 이하의 청년들로 구성된 젊은 국악 관현악단입니다. 2020 국악 관현악 축제가 열렸는데 이 모든 것이 앞으로의 우리 국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시금석이들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해금 연주,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준보유자 김일구 명인의 아쟁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두 명인의 연주를 위해 박 원장이 해금과 아쟁 산조를 관현악으로 새로 작곡해 무대에서 선보였습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오래간만에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아주 기분도 좋고요. 저도 연주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연습을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공연의 백미는 우리의 국악과 서양의 춤이 만나 어우러진 댄스 스포츠를 위한 관현악 무대였습니다. 국악 관현악 반주에 맞춰 라루체 댄스 스튜디오의 왈츠와 탱고, 자이브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댄스 스포츠에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음악의 부재를 느낀 박 원장이 직접 작곡한 곡으로 이색적이고 경쾌한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려운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박범은 원장님께서 또 불교음악원 원장님이신데요. 너무나 좋은 기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뵙기 힘든 우리 명인, 우리 또 해금과 아쟁의 명인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고, 우리 음악하고 또 서양의 춤하고 아주 그렇게 어울리는 줄 몰랐어요. 이런 시도는 좀 많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좀 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밀어줘서 누가 옆에서 많이 도와서 이런 곡을 좀 많이 생산하고 작곡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0 국악 관현악 축제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문화예술계와 사회에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예비 초등학생들에게 책가방을 선물하는 선제의 선물 캠페인을 벌입니다. 저소득 가정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미래 꿈을 응원하기 위한 건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석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교계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선제의 선물 책가방 보내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선제의 선물은 아름다운 동행의 대표 지원 사업으로 지금까지 11,000여 명의 저소득 가정을 지원했습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입학을 축하하고 꿈을 응원하기 위해 매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희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지금 7살인 아이들이 내년에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이제 조그만 어떤 사회적 관심이나 아니면 희망을 전달하자는 뜻에서 가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방 외에도 뭐 학용품, 입학 준비물품 해가지고 책가방 보내기 세트, 책가방 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선제의 선물을 통해 예비 초등학생 1,500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은 다음 달 23일까지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개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이 소속된 복지기관을 비롯해 아동 지원 사업이나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제의 선물은 KB 국민카드의 지원과 후원자들의 정성이 모여 진행되며 내년 2월 예비 초등학생들에게 책가방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매년 해마다 600명 정도의 아이들이 탈락이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또 어려운 상황일수록 또 어려우신 분들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600명의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는 이제 탈락률이 제로 상태까지 갈 수 있도록 네, 많은 분들의 동참과 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미래의 새싹들이 밝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힐링 행복도량 천태종 대전 광수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과 다문화 가정을 초청해 김장김치를 나눴습니다. 광수사 주지 무원스님과 김순례 신도 부회장, 다문화 가족 등은 단양 구인사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 1,500포기로 김장을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눴습니다. 무원스님은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 가정과 신도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겨울 김장김치를 담그게 돼 기쁘다며 부처님 자비의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담아 봉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수사는 매년 어려운 이웃과 다문화 가정에 김장김치와 자비의 쌀 나눔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무등산 천륜고찰 광주 증심사가 경내 500전의 부처님과 16성중을 비롯한 나한님들께 기도드리는 500나한 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증심사 자양회 회원들의 육법공연으로 시작된 법회는 대중스님들의 불공에 이어 합창단의 음성공양, 주지 중현스님의 법문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500나한 대제는 당신의 나한님은 누구십니까를 화두로 지난 10월 28일 입제해 21일간 매일 기도와 축원을 올린 뒤 이날 회양법회가 열렸습니다. 증심사 주지 중현스님은 신도들에게 공덕과 가피에 대해서라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공덕을 쌓아 모든 분들이 복덕과 가피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반야사가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방생기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7일 주지 수상스님과 유재호 신도회장, 신도회원 3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법회에서 모슬포 수협에서 구매한 2kg 미만 방어 400여 마리를 운진한 앞바다에 방생했습니다. 스님과 신도회원들의 정성이 모인 방생법회는 어린 방어를 구매해 지역 어민들의 소득을 돕고 방생을 통한 생명의 소중함과 코로나19 극복의 희망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주지 수상스님은 오늘의 방생을 통해 하루속히 코로나19가 극복돼 모든 이들이 평안과 안녕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0일 금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